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염현숙 박사와 함께하는 앵그리 독스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부터 뭐 많이 여기 앵그리 지수가 아주 높던데요. 제가 아침까지 보다가 나왔는데 일부 보다가 나왔는데 뭐 지금 뭐 사건이 또 하나 터졌네요. 우리는 뭐 항상 앵그리 블루, 앵그리 독스, 앵그리 한 상태인데요. 뭐 어떤 분은 저보고 왜 항상 시청자에게 앵그리 하냐 하는데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속이 좋게 있는 분이 좀 이상한 분 아닌가 제가 그래 봅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지난 주말에 출연한 분 대충 다 누구신지 알 거라 봐요. 그분의 지역의 이제 사업장 관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글이 올라왔는데 민원이다. 당신이 황장수 방송에 가서 돈 잘 벌었다 했으니 세무조사 좀 해라. 그거는 뭐 구체적인 증거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근데 당신이 한 말 중에 우리들 병원과 그리고 이제 신라젠 부분은 당사자가 만약에 제3자가 아닌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사자가 그러니까 누굴까요, 좀 그러면? 조심해서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라는 게 이제 신라젠에 뭐 관련된 당사자들이나 방금 우리들 병원에 관련된 뭐 이상호나 뭐 문식입니까 신라젠 뭐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고소하면 네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입조심해라 이러는데 그 말한 분이 부산대 의대를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산대 의대 또 지금 부산대 의대를 둘러싼 신라젠 우리들 병원이니까 굉장히 아마 제가 봤을 때 좀 파고들면 스토리들을 많이 굉장히 많겠죠. 예. 황장수한테 알려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땡큐네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어떻게 경찰이 그런 거를 알려줘? 이게 뭐 안내입니까? 아니면은 협박입니까? 아니면 협박을 가장한 안내입니까? 근데 우리로서는 협박 같으니까 당연히 화가 나긴 하는데 이례적인 일이고 보통 그런 일 안 하잖아요. 경찰은 그로서 내사 상태면 이첩해서 내사를 해서 그렇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렇죠. 뭐 경찰이 알아서 수사하면서 출두하라고 부르면 되는 거고요. 당사자한테. 그게 아니고 그냥 경찰이 전화해서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는 깡패들이 말 대가리 하나 잘라갖고 남 집에 탁 던져놓고 너 좀 조심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영화 대부분 웃긴데? 나오는 네, 이야기나. 웃긴데? 국민신문고인지 무슨 뭐죠? 청와대 신문고? 그런데 올라온 거를 아 그것도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저것들 갖고 있는 그 똘마니한테 너 오늘 지금 빨리 하나 올려. 저기 저 황장수 방송에 급 좀 주게. 그 말하면 안 되는데 자관 그 다 알 텐데 양반한테 무슨? 그 양반한테 그렇게 하나 올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리면 또 바로 이첩을 그러지 않으면 청와대가 그걸 국민신문고 담당하는 자가 그걸 법률을 가지고 다 분석한 다음에 배당을 해요.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취급해서 답해주라.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근데 이게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것만으로 그걸 배당이 경찰서까지 내려가고 배당이 될 건수냐? 나는 그렇게 된다고는 안 봅니다. 아닌 거는 다 제끼고 그 중에 건수가 될 만한 것만 배당을 해야지요. 그럼 그 얘기 신라젠이나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일 핵심이 지금 뭐 유재수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서 얘기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건가요? 그렇다고 뭐 경찰이 그걸 나설 일은 아닌데 거기도 뭐 짱구가 아닌 이상 지금 조국 수사를 앞두고 유재수와 압수수색이 되고 사표를 내고 또 지금 어제는 금융위원회가 이제 압수수색이 되고 했는데 유재수가 도대체 그렇죠. 정권에 봐준 게 뭐길래 저렇게 유재수를 봐주려고 애를 썼냐? 그리고 조국이 직접 나섰냐? 이제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국정농단의 그런 냄새가 풍기는 것 그렇게 같으니까 보면 그렇죠. 뭐 이제 내 추측이지만은 유시민이도 가서 이제 행사에 참가했다잖아요. 전 복지부 장관으로 신라젠이 한때 VIK가 최대 1대 주주로 돼 있을 때 이 신라젠 행사에 갔다고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저기 조국 압수수색 다음 날 신라젠을 뒤졌잖아요. 그런 걸로 그렇죠. 보면 지금 유재수가 내 개인적인 추정인데 신라젠에 유재수가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이 주식 정권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데요. 부서의 역할이. 아 어마어마한 데네요. 그러니까 거기. 정책국장이니까 거의 유재수가 그 분야에서 죽이고 살리고 핵심이었고 2017년에 가격이 10조까지 갔잖아요. 신라젠이. 그 타이밍에 유재수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재수가 권력 실세들이 신라젠 주식으로 돈 엄청 벌어먹는 부분을
방조해서 도와주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갖가지 의혹들을 다 덮어주고 그 대가로 권력 실세들이 다 떼돈을 벌었으니까 유재수가 그 밑에서 그런 일들을 정리한 거니까 지도 좀 받아먹고 이렇게 띵까띵까 살았는데 그러니까 유재수 입을 끝까지 막아줘야 된다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소문으로만 있다가 지금 이제 검찰이 조사를 들어가면서 또 최근에 얼마 전에 이 국정감사에서 저기 조국을 아냐 유재수한테 물었더니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저게 참말이라면 그러면 정말로 그러면은 감싸지 않을 수가 없는 거네요. 왜? 누군가가 시켰다는 의혹이 너무나 뭐 그게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면? 조국을 얼굴 한번 보지 못했는데 조국이 감사줬다면 조국보다 높은 사람은 딱 한 명 있잖아요. 문재인밖에 더 있어요. 야, 그러니까 뭐 자꾸 그런 얘기 하셔서 지금 이 국면에서 지금 유재수 국면이잖아요. 조국이 들어가냐 마냐가 네. 지금 이게 그 조국 가족 비리에서 네. 이게 뭐 거의 뭐 게이트 권력 게이트 비리로 가냐 아니냐 네. 뭐 이 지점인데 우리가 자꾸 이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한번 어떻게 해볼까? 뭐 그런 거였을까요? 그런 것이 치고는 너무 수가 얕지 않아요? 아니 이제 궁금하네요. 뭐 저기 그 양반이 내가 볼 때 전화 받은 양반이 부산대 의대를 오고 그 양반 친구들 중에 뭐 이번에 문헌상이나 또 저기 저 신라젠이나 또 우리들 병원에 알만한 사람들도 좀 선후배 간에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보고 타켓으로 해서 입조심하라고 협박을 했을 수 있죠. 그 부산대 의대 나와갖고 그 연배에 그렇게 뭐 나와갖고 떠드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떠드니까 너 떠들지 말고 겁 좀 먹어라 이거죠. 근데 재밌는 게 그 원장님이 별로 겁을 안 먹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사람은 모릅니다. 그것도 또 좀 허당 기도 있어가지고요. 아 로맨티시스트라? 네, 로맨티시스트는 원래 겁 안 먹는데. 자 지금 청와대 국감을 지난 11월 1일 날 밤에 주로 이제 늦게까지 했어요. 11시 다 돼갈 때 이제 느닷없이 그 정의용이가 네. 하도 뺀질 그 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부인하고 하니까 네. 우기지 마라 하는 순간에 자기한테 묻는 것도 아닌데 거기 청와대 국감이니까 노영민이 뭐 강기정이 다 앉아 네, 있었지 네, 않겠어요? 강기정이가 느닷없이 막 고함을 질러버렸더만요. 정무수석이죠. 예. 네. 우기다가 뭐냐 이러면서. 네. 근데 강기정이가 뭐 옛날에 전력이 화려했죠. 날라다니고 뭐 주먹 쏘고 막 방방 뛰고 그래서 동물 국회에 동물 역할을 충실한 그 롤플레잉에 충실한 동물 국회 치면은 동물로 딱 나오는 사람이 그 양반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 보면 보수 정권 때 민정수석을 한 사람은 송금이 없는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네. 했거든요. 척추가 아닌 환영동물 뭐 이런 이 저 지렁이 같아. 그리고 좀 오고 가면서 그냥 좀 부드럽게 막힌 데를 네, 이렇게 뭐 슬렁슬렁 넘어가다가 그래서 술 한 병 들고 다니면서 그렇죠. 그냥 여기저기 야당 만나갖고 또 꼬드기고 유혹하고 막 네. 공작하고 이런 거 하는 네. 사람 민정수석인데 아이고 주먹 잘 써도 날라다니는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앉혀놓으니까 그날도 막 그냥 일어섰는데 그러니까 국민 정서에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반응을 하는 이 청와대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뭐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위에서 막 가니까 우리가 뭐 막 가든지 아니면 대통령을 뭐 보필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도 좀 재미 좀 볼래 뭐 이러는 걸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뭐 노영민이도 뭐 국회의원이 뭐 지금 몇 가지 과거에 친일파 변호사인 그 문재인 거론을 하니 너 저기 정론관 가서 한번 발표해봐라. 아,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너 자신 있으면 면책 특권 벗고 이야기하면 집어넣어 줄게 이 소리예요. 심지어 무슨 뭐 경제 저기 뭡니까 비서관이라는 친구는 그 무슨 경제 문제를 따지니까 네 네, 있을 네. 때보다 내가 수치가 낮다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잡소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 그러니까- 누구예요? 경제수석 이호순? 네, 저렇게 예. 이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렇게 하면 청와대 들어가면 문재인이가 너 오늘 잘했어 하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뒤를 안 가리고 저렇게 팍팍 튀지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 앉아 있으면 밑에 수석이니 비서관이 어떻게 날뛰면서 이렇게 일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국정감사는 그런 건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저 옛날에 노동부 관련해서 기관장 하시면서 국정감사 받아보셨잖아요. 네. 저도 굉장히 많이 나갔었는데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 앞에서 하는 거니까 아무리 그 의원이 또
저기 뭐 하자가 많고 이렇다 하더라도 질문 국정감사 질문은 어쨌든 국민의 대표에게 한다는 거가 아주 머릿속에 딱 각인하고 가야 그다음에 자기네 기관이 살고 예산도 제대로 배정받고 그래서 그 롤플레잉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개판이더라고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특히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뭐 나머지들한테 그냥 막 나가라, 막 놀아라 이러는 거밖에 더 됐겠어요. 국민 개돼지고 뭐 저기 참가 거짓도 구별을 못하고 그냥 다 금방금방 까먹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질러 뭐 이런 시그널입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반은 정말 어이가 없고 반은 너무 이거 코미디보다 더 웃기니까 진짜 사람들이 코미디 안 보겠다는 생각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더 심각한 부분은 문 정권이 밖에서 봤을 때는 위기다. 조국 사태 이후에 네. 조국도 빼고 뭐 청와대가 금기를 채울 수 있겠느냐 위기다라고 보수 진영에서는 좀 이렇게 자기 희망 사항대로 평가하고 있는데 실제 내부에서는 가소롭다고 웃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렇죠. 이번에 예. 국감에서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한국당이나 뭐 보수 진영 일부에서 문 정권의 위기, 뭐 문 정권이 뭐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강기정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보면 지난번에 했던 얘기랑 또 비슷하잖아요. 검찰에게 뭐 조용히 수사해라. 예. 뭐 이런 언지를 주고 어쩌고 하고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뭐 예. 다 국민들이 판단한다. 예. 다 적절한 거 그런 건 다 안다. 이런데 국민은 자기네들끼리 뭐 문바들끼리 모여서 서초동에서 하는 그 헛소리하는 그들만 국민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조국 국면에서 겁을 안 먹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건데요. 자 이번에 이제 좀 우스웠던 거는 타다 저 택시 있잖아요. 타다. 네, 그 타다 택시 문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가 다 달라들어서 지금 이재용이 편을 들잖아요. 네. 이게 뭐 저기 규제 개선을 막고 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막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이제 검찰이 저걸 갖다가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정부하고 뭐 국토교통부나 해당 부서들하고 상의를 안 한 것처럼 했는데 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검찰이 2달 전에 이게 기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서 기다려줬고 청와대도 이야기했고 법무부도 이야기했는데 그동안에 법무부나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에 아무도 이게 기소될 것 같아라는 말을 안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법무부가 뭐 알고서 네. 어디 밑장에다 깔아놨고 그때쯤이면 이거 입을 다물게 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 희한한 거는 오프라인에 돈 많은 재벌들은 보수들이 주로 여태까지 일방적으로 편들었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온라인에 돈 많은 뭐 벤처에서 돈 좀 벌었다 IT에서 돈 좀 벌었다는 거는 또 좌파 정권들이 또 전부 편을 들고 주로 있어요. IT 쪽은 좌파죠. 네, 그래서 아니 오프라인에서 재벌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그또 사업을 친인척한테 밀어주게 하는거나 이런 부분을 엄청 비판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렇게 갖고 와서 보면 이재용이가 타다 그 소카 렌트카를 하면서 자기 렌트카를 1600대를 타다에 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인력을 파견받았잖아요. 만약에 삼성의 이재용이가 아니고 이재용이가 렌트카 사업을 하면서 또 불법 택시를 운영하면서 자기 렌트카를 1600대를 불법 택시에 빌려주고 택시 기사를 파견 근로로 1600명을 데려와가 몇 시까지 해서 몇 시에 운영하라고 이래 이재용이가 시켰으면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아예 택도 없죠. 아예 시작도 못하죠 그거는. 아니 삼성이 택시 해먹냐? 그렇죠. 그다음에 삼성이 렌트카를 자기 렌트카를 택시 회사에 강제적으로 쓰겠다. 그러면 뭐예요? 재벌들끼리 뭐 걱정하는 사람이 뭐 팝콘을
내연의 딸한테 뭐 맡긴다든지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싸 잘 됐다 그러고 삼성 완전히 주저앉히는 그 오너들끼리 기회를 삼았겠죠. 서로 밀어주기 사업 밀어주기 아닙니까? 그러면 소카가 타다에다가 1,600대를 대주는 거는 사업 밀어주기잖아요. 빌려줄 때도 없고 렌트카들 남아 도는데 1,600대를 소카에 빌려주고 소카에서 쓰고는 그 돈을 주잖아요. 1,600대를. 자 거기에다가 1,600명을 전원을 파견 근로로 했다면 만약에 삼성이 어떤 회사를 만드는데 자회사로 1,600명을 파견했다면 뭐라고 좌파들이 비난할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저기 뭐죠 그 교통법이나 아니면 노동법이나 이런 거에는 이제 지금 다 걸리죠 이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뭐 저런 그 서비스들이 있으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런데 뭐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 중간 지점에서 이게 말이 되는 지점 안 되는 거 그러면 설령 일자리 창출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 원래 하시는 그런 그 택시 업종에 계신 분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걸 하겠다고 했던 게 정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손 딱 놔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니 하려면 법을 만들어서 법을 고쳐서 그 다음부터 하든가 해야지. 엄연히 이 저 운송사업자 법이 있는데 교통운송사업자 법이 법을 위반하는 거를 갖다가 위반해서 하면서 나는 혁신이니까 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 이재용이는 지금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도 알죠. 그게 다른 혁신이 앞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건 지금 혁신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럼 앞으로 되게 해주는 걸 아니, 누군가가 해주겠다고 아니,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그거 다 오리발 내밀고 있으니까 뭐지 하는 거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법 위반은 맞잖아요. 당연히 기소를 하지. 그렇게 그러면. 혁신 좋아하는 사람이 지가 하던 다음을 못 지키고 카카오한테 넘겨줍니까? 지금 포인트는 그렇죠. 열 받죠. 지는 그런데 혁신은 지는 예를 들어서 누가 이 너 봐줄게 했냐. 지는 그걸 포털 플랫폼이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걸 모르고 그 경쟁력도 없는 다음 들고 앉았다가 네이버한테 그냥 발려가지고 나중에 카카오한테 거의 넘겨주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이제 돈 좀 받고 그러니까 지금 팔아먹은 거지. 맞아요.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거로 대표되는 게 이런 이 교통이나 뭐 혁신, 교통의 혁신 이런 걸로 포장해서 하는거나 사실 혁신 아닌데 혁신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혁신의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위해서 다 달려붙어서 그걸 해줘야 되죠. 공직자들은 그걸 하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 안 하듯이 뭐 다 똑같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 광장에서 들고 일어나는 게 저기 무슨 뭐 평화? 누가 싫대? 근데 평화 쇼를 하고 자빠진 거잖아요. 우리는 모든 안보 다 해체되고 있는데 경제 폭망도 그렇고 그다음 군대 문제도 마찬가지고 교육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명 사회로 이렇게 겨우겨우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홀딱 그냥 확 주저앉혀 버리니까 이거는 우리 생활하고 밀접해진 거니까 기소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끄집어 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그냥 호구로 보고 있는 거 이것 좀 스탑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지금 이 문제는 뭔가 하면 호랑이가 죽어도 풀은 안 먹는다고 혁신 좋아요. 그러면 혁신을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카카오나 무슨 게임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혁신을 좀 하라는 거예요. 뭐 게임 얘기 제가 할게요. 게임 쪽에 혁신을 할래도 안 돼요. 왜? 이건 구조적으로 안 되게 이것들이 만들어놨어. 그놈들이. 아니 그러면 또 딴 데 가서 하든가 자관. 그래도 맹색이 한국의 이 포탈 인터넷 그 비즈니스의 가장 이 기본 플랫폼인 포탈에서 다음을 한때는 뭐 네이버보다 앞섰다던 다음을 운영하던 사람이 회사를 넘겨주고 돈을 좀 많이 받았겠죠. 수천억 들고 나왔으면 그래도 호랑이가 배고프다고 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호랑이입니까? 고양이입니까? 야옹입니까? 그것도 아니고 쥐인데 호랑이 가면을 버겁게 쓰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이것들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택시 사업을 하려면 그거는 새로운 택시에서의 혁신을 하려면 택시를 그냥 이렇게 이 회사 택시를 하던 사람이 택시도 혁신돼야 된다. 그래서 혁신 비즈니스 택시를 해보겠다. 이게 혁신이지. 그렇죠. 아니 무슨 IT를 하고 저 앞에 가던 사람이 거의 막장에 택시 사업이 막장 아닙니까? 이 택시 기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막장이지. 블루오션 막장에 와가
거기에 어플 하나 달아놓고 이게 뭐 모빌리티 비즈니스라고 말하면 택시가 뭐 모빌리티라고 하면 거기서 핵심이 생겨요? 우버는 그래도 첫 개념을 자가용 들고 다니던 사람을 모아갖고 엮어서 어떻게 해보려는데 우버도 적자가 심해갖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고 세상에 다 알려져가. 요걸 바가지로 먹고 있고 주식이 그냥 쪽박을 차가 앞으로 한 5, 6년 뒤에는 사라질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런데 이게 원래 차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갖고 뜯어먹는 거는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거는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아이고 우리가 지금 저기 뭐죠? 제가 약간 그 지금 저기 우리 소장님하고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모두 얘기하는 거고 뭐 흥행을 위해서 약간 그런 반대 논지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도와주고 그다음에 여기다 국가가 개입해야 할 거 딴 나라가 저렇게 달려가고 있다 그런 점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사이드 이펙트들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계산을 해서 그래서 버퍼 잔치를 해놓고 해야 되는 건데 얼렁뚱땅 우리 친한 애들끼리 또는 뭐 잘 아는 애들끼리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번 뛰어볼까 혁신이라는 이 미명하에 이런 것들이 지난 정권이 그래가지고서 지금 망가진 거잖아요. 그거 안 하겠다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적폐지를만 골라서 하는데 혁신이란 이름을 그렇게 농락하는 거 그것도 또 이렇게 하는 거면 여기만 이렇게 씁니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국가가 밀고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다 이거 까서 뒤집어 봐야지 되는데요. 뭐 사실 뭐 태양광도 비롯해 가지고서 뭐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왜 이재용이 문제를 문 정권은 이렇게 감싸고 도느냐? 내가 봤을 때 진짜 이걸 택시 갖고 혁신이라 하는 거 외에 혁신인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회 분야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침묵하면서 유독 이재용이가 하는 타다만 갖고는 정권이 전부 나서서 총리부터 청와대부터 전부 다 청와대에 지금 누구요? 그 정책실장 예? 김상조부터 이거 옹호하잖아요. 김상조는 제가 아마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제 유튜버에서도 그거 그냥 유선주 국장 관련해 가지고서 자료 찾고 읽느라고 그때 정말 몇 달을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워낙 본인이 잘못을 해놨으니. 그래서 도대체 이재용이하고 뭔 관계길래 다 기어 나와가지고 전부 이재용이 편을 들고 있고 검찰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나는 방향이 옳기 때문에 법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나는 일단 법을 어기고 시작하겠다는 사업자들을 전부 다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검찰이 걸면 나 혁신하는데 왜 따라오지도 못하는 너네들이 나를 법적으로 처벌할래 하고 전부 적방하장으로 큰 소리 치면 다 수긍할 거예요? 그래야겠죠. 네? 그럼 이정우한테 뭘 처먹었냐고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뭘 처먹었어 이러냐고. 먹지 않고 이러면 고작 여기에 택시 가지고 혁신을 이야기하고 자빠져 유치하게. 그러니까 이재용 혼자겠냐는 거죠. 이게. 자 얼마 전에 저기 뭐예요 그 문재인이가 규제 완화한다니까 1호가 뭐였어요? 입국장 면세점. 지금 그걸 하려는데 아무도 안 할란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큰일 나죠. 왜 한몫 떼주고 옛날에 면세점 허가 받으려면 한몫 떼주는 사업 아니었어요? 많은 것들이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정권이 이제 출국장의 면세점은 남아도니 입국장 면세점을 갖고 재미 좀 보려니까 이제 머리를 그리 굴른 거 아니겠어요? 입국장에도 만들자. 그래 규제 핵심의 1호 아니 1호. 거지 같아. 그런데 입국장의 면세점을 아무도 안 할란다는 거예요. 돈이 안 돼서. 네. 요즘 출국장도 장사 안 되는데 입국장이 왜 하냐. 그러니까 재미 보는 놈은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정보량이 풍부해졌잖아요. 루트도 다양하고 유튜브 아무리 탄압해도 그래도 굴러가거든요. 어쨌든 다행히도 이게 우리나라 거가 아니니까. 근데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조국 그 국면들이 뭐 이제 게이트로 번지기 직전의 시점 같은데 모든 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어거지로 포장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드러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자 얼마 전에 뭐 일본의 법무장관이 뭐 부인이 이제 뭐 선거 때 돈 선거원들한테 2배 줬다고. 네. 다음 날 사퇴하고 또 사퇴한 날 10분 뒤에 아베가, 1시간 뒤에 아베가 또 사과하고 물러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국격이라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싶어요.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근데 문재인은 또 그런 거는 안 배우고
뭐 아베 만나갖고 어떻게 사고는 자기가 다 쳐놓고 딜 치려고 너무 창피해서 죽을 뻔했어. 그 사진 보고서. 11분을 뭐 만나자 했다는데 그건 11분 아니라고 일본에서는 뭐 이것저것 다 합쳐서 10분 될까 말까 했다고 그렇게 나. 근데 통역을 이중어로 했다거든요. 일본이 한국 통역이 없어서 일본 그 통역하는 애가 아베가 일본 말로 한 걸 영어로 한국에 하면 한국 애가 또 영어로 또 영어를 또 한국말로 네. 또 옮겼다는 거야 문한테. 그럼 통역하는데 이중 삼중 통역을 하면 결국은 뭐 한 3, 4분 엄마 돌아가셨다며 네. 그리고 지난번에 뭐 총리 와서 땡큐다 뭐 이래도 뭐 편지는 열어봤냐? 한 5분쯤 뭐, 지났을 예. 것 같은데. 안 예. 열어봤을 것 같은데. 근데 웃기잖아요. 이게 그렇게 공손하게 정말 조금씩 그 여러 가 있대 대통령- 여러 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아니 그렇게 저 착한 어린이처럼 갑자기 그럴 거면 조금 있으면 아주 땅에 내려와서 앉겠네. 그럴 정도인데 그럼 하는 말이 다 그렇잖아요. 뭐 이순신 찾고 이순신은 거기다 왜 대비시키냐고. 우리나라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어르신들이 딱 2명 있어요. 아니 뭐 많지만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이 꼴 같지 않게 이것들이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거야. 진짜 그것 때문에 열이 받았는데 오늘 또 나와요. 그다음에 죽창가는 거기다가 아니 오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사기극을 치면서 나가서 죽창을 들어서 저쪽에 찔러 죽이라 그러면서 뭐 그다음에 아주 동네마다 다 붙였어요. 노아베. 근데 밑에다 보니까 뭐 각종 뭐 무슨 연합 무슨 저기 뭐 노총 뭐 이러고 쫙 붙고 공무원 연합 뭐 이런 것도 있고 별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럼 다 이렇게 지시 하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그다음에 심지어 뭐 있었어요? 제일 열받는 게 그 어디 뭐 무슨 연구원에서 거기 어디였죠? 민주연구원이었나요? 그래서 이거 반일을 계속해 다음 총선까지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나한테 효과 있을 것 어쩌고 저쩌고. 아 정말 창피해 죽겠는데 그건 다 어디 갔냐고요. 걔네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겠어요. 근데 이게 문재인과 또 아베가 이렇게 각 만나고 난 뒤에 한국하고 일본에서 발표한 내용이 또 다 달라버렸어요. 참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감사합니다. 보내십시오.